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광천동 신세계백화점 확장과 어등산 복합쇼핑몰을 동시에 추진 중인 신세계그룹의 개발 계획을 두고 특혜 의혹이 잇따라 불거지고 있습니다. 광천동 교통 영향 분석과 어등산 상업 면적이 핵심 쟁점입니다. 산업부가 한국에너지공대 교수들의 부적절한 법인카드 사용을 문제 삼아 총장에 대한 해임을 건의했습니다. 지난해 개교한 이후 1년 반도 안 된 한전공대에 출연금 삭감에 이은 총장 해임 요구까지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이 내년도 고등학교 신입생 배정 방식에서 후지원 선택학교의 숫자를 70%로 상향 조정하고 학생 거주지에서 통학거리를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송영길 전 대표의 외곽 후원 조직에 억대의 기부금을 낸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신세계그룹이 광주에서 복합쇼핑몰과 백화점 확장 등 두 가지 대규모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사업 모두 교통분석 축소와 상가 면적 확대 등을 놓고 특혜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영창 기자가 보도합니다. 백화점 확장 이전을 추진 중인 광주 신세계가 광주시에 제출한 교통분석 자료입니다. 광주 신세계 측은 백화점 확장 이후 현재보다 교통량은 평일엔 307%, 주말엔 224%가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그러나 백화점 인근을 지나는 교통량은 16%밖에 늘지 않아 교통분석이 부실하다는 주장과 함께 특혜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신세계는 2027년 기준으로 휴일 이용객이 2만 1천 명에서 7만 명으로 3.5배수가 늘어난다면서 주변 교통량 고작 16%만 늘어나는 전제로 계획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광주 신세계 측은 터미널 앞과 죽봉대로로 가는 방향으로 갔을 땐 교통량 16%가 증가하는 것은 맞지만 백화점 일대 전체의 교통량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백화점 일대 모두 12개 도로의 교통량을 합산하며 전체 교통량은 이보다 더 늘어날 것이라며 교통 분석 과정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전체 교통량이라고 하는 것도 각각의 어떤 차량 진출입에 따라서 교통량이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16% 증가했다고 봤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는 동의할 수는 없습니다. 광주시가 신세계에 특혜를 주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은 어등산 관광단지 사업에서도 불거지고 있습니다. 핵심은 관광단지 내 상업 면적입니다. 다음 달 광주시가 제3자 공모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인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 사업에 신세계 프라퍼티 단독 참여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특히 신세계 프라퍼티 측이 작성한 사업 계획서에는 어등산 관광단지 내 상업 면적이 14만 3천 제곱미터로 당초 2만 4천 제곱미터에 비해 6배 크고 광주시가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검토한 4만 8천 제곱미터에 비해서도 3배나 큽니다. 특히 사업 계획서에는 복합쇼핑몰 사업 완료 후 상대적으로 돈이 안 되는 관광시설은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단 것으로 전해져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원래의 그 사업 목적에 맞는 관광단지 개발에 신세계가 충분히 진지한 태도로 임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의문이 들고 신세계그룹이 광천동 신세계 백화점 확장안과 어등산 복합쇼핑몰 개발안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광주시는 아직 제기된 특혜 의혹 중에 사실로 드러난 바는 없다면서 꼼꼼히 살펴보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오늘 오후 방송되는 광주 MBC 시사 프로그램 시사온에서는 회의 내용 공개 여부를 두고 뜨거운 논란이 진행 중인 광주 도시계획위원회 문제를 놓고 토론을 벌입니다. 전현직 광주시 도시계획위원들과 하민선 광주시 총괄 건축가, 윤현석 광주일보 기자 등 전문가들이 출연해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를 둘러싼 공방의 이유를 짚어보고 갈등 해법은 무엇인지 토론할 예정입니다. 오늘 낮 1시 55분 방송되는 시사온은 광주 MBC TV와 유튜브를 통해 생방송됩니다.
폭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더위가 지속되면서 폭염특보는 점차 확대 강화되고 있습니다. 광주와 나주, 화순, 담양 그리고 해남 지역에서도 폭염 경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낮 동안 최고 체감온도 35도 안팎까지 오르겠고요. 그 밖에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인 지역에서도 낮 동안 체감온도 33도 안팎까지 올라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동안 이렇게 훌쩍 오른 기온이 밤 사이에도 크게 낮아지지 않으면서 곳곳에서 열대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목포와 여수, 진도에서도 밤사이 기온이 25도를 웃돌았습니다. 밤낮으로 이어지는 더위에 건강 잃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오늘도 오후 들어서는 소나기가 지날 가능성이 있는데요. 대기가 무척 불안정한 전남 동부 내륙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40mm가량이고요. 시간당 30mm 안팎의 매우 강한 비가 쏟아질 수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어제 한국에너지공과대학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산업부는 운영 전반에 걸쳐 다수의 비위를 확인했다며 에너지대학 이사회에 총장 해임까지 건의했는데요. 대학은 감사 결과를 엄중하게 받아들인다면서도 총장 해임은 과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초롱 기자의 보도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한국에너지공과대학을 감사한 결과입니다. 한 교수는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법인카드 880만 원을 14번에 걸쳐 분할 결제했습니다. 한 음식점에서 기관카드 3개를 사용해 1분 간격으로 식사비 127만 원을 결제하기도 했습니다. 또 한 직원은 사무실에서 퇴근한 것처럼 외부에서 퇴근 시간을 입력해 1년여간 300만 원이 넘는 수당을 챙겼습니다. 산업부가 에너지공대를 감사한 결과 운영 전반에 대한 이 같은 비위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인카드 부적정 사용관리 264건에 1억 2천만 원과 시간의 수당 부당 수령 1,700만 원, 연구비 목적 외의 사용 2천만 원 등입니다. 이사회나 산업부에 알리지 않고 내부 결제만으로 직원 급여를 최대 3,500만 원까지 인상하기도 했습니다. 막대한 적자를 보고 있는 한전하고 한전그룹사 정부 지자체 출연금으로 조성된 예산을 사용하고 있는데 고통이 분담되는 상황에서 기관 운영 전반에 대해서 규정 위반하고 또 이런 직원들 기강해이 행위가 대거 발생하는 상황이라서 이에 따라 산업부는 공대 이사회에 총장 해임을 건의했습니다. 또 기관 경고 주의 조치와 비위 관련자 6명 징계, 부당 수령한 근무수당 등 5,900만 원에 대한 환수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에너지공대는 감사 결과를 엄중하게 받아들인다면서도 지적된 문제들이 총장 해임을 요할 정도로 중대한 사항인지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또 감사 규정에 따라 재심의 요청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개교한 이후 1년 반도 안 되어 출연금 삭감에 이은 총장 해임까지 요구되는 상황. 세계 인류대학과 경쟁하며 에너지 분야 세계 10위 공과대학으로 성장하려면 안정적인 학교 운영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2부는 송영길 전 대표의 외곽 후원 조직인 먹고사는 문제연구소에 억대 기부금을 낸 박용하 전 여수상위 회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어제 주거지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전남 지역에 기반을 둔 복수의 기업이 1억 7천여만 원을 먹고사는 문제연구소에 후원한 사실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술집에서 어깨를 부딪힌 여성을 밀치고 둔기로 2차 가해를 시도한 혐의로 20대 남성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21일 새벽 광주시 서구 치평동의 한 술집 화장실에서 나오던 여성과 부딪히자 얼굴을 손으로 밀치고 둔기를 들고 술집 인근을 돌아다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이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직 공익비리신고 전국시민운동연합 전남본부는 보성경찰서장 등 4명을 청탁금지법 위반과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고발장에서 지난해 9월 보성경찰서장 등이 지역 사업가로부터 법인카드로 식사와 골프 접대를 받고 수사 편의를 제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보성경찰서장은 사실무근이라며 접대 등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바다의 보양식으로 각광받던 전복이 올해는 판매 부진으로 가격이 급락하고 있습니다. 소비 부진에다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여름철 보양 특수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보도에 신광하 기자입니다. 폭우가 지나고 무더위가 시작되면서 삼계탕 등 보양식을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활용점정은 바다의 보양식으로 불리는 전복. 그러나 보양식에 단골로 들어가던 전복 수요가 최근 뜸해졌습니다. 복날 등 보양식 수요가 많은 여름철 전복 특수가 사라지면서 가격도 폭락하고 있습니다. 최근 산지 전복 가격은 1kg 7, 8미짜리 큰 전복이 28,000원 선, 지난해 같은 기간 55,000원 선에 팔리던 것과 비교하면 50%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전복 가격 하락에도 전복 수요 역시 지난해보다 40% 줄었습니다. 가스, 전기 요금 등 공공요금과 소비자 물가가 오르면서 소비가 준 데다 최근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논란이 원인으로 꼽힙니다. 국민들이 봤을 때 수산물을 멀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돼서 아마 먹는 부분이나 구매 부분들이 많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전국 전복의 70%인 연간 15,000톤의 전복을 생산해 전복의 고장으로 불리는 완도 지역 양식업계는 비상입니다. 완도군이 소비 촉진에 나서고 있지만 아직 시장의 반응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작 용계가 완도 전복이라고 표기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타 지자체와 차별화도 되고. 활전복 위주에서 가공품을 개발해 소비를 늘리려는 노력도 본격화되고 있지만 아직은 걸음마 단계입니다. 중간 B2B 상품으로 해가지고 전복 죽을 쓰는 공장에 원료를 납품을 하든가 이런 형태의 시장들을 키워줘야지. 바다의 보양식으로 불리며 해마다 고급 수산물로 명성이 높던 전복. 그러나 올여름 가격 하락과 소비 부진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4대강 사업과 관련한 감사원 결과가 나오자 환경부가 곧바로 후속 조치를 발표한 것에 대해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영산강 살리기 네트워크 등 환경단체들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5개 보의 경제성 분석 과정과 평가단 위원 구성에서 오류가 있다는 감사원의 결과도 납득할 수 없는데 환경부가 즉각 보존치 결정을 내린 것은 재자연화를 방해하는 일이라며 정부를 규탄했습니다. 그러면서 댐 신설과 하천 준설 등의 정비 사업을 철회하고 금강과 영산강 보해체 계획을 당장 이행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5.18 기념재단이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하고 폄훼한 게시글 886건을 발견해 삭제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5.18 기념재단에 따르면 올 상반기 온라인 모니터링 결과 일간베스트, DC인사이드 등 인터넷 사이트에서 5.18을 왜곡한 게시글과 댓글 등 886건이 발견됐고 이 가운데 503건이 삭제됐습니다. 이번에 발견된 800여 건의 왜곡 콘텐츠 가운데 5.18 민주화운동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내용이 44%로 가장 많았고 폭동은 38%, 지역 비하가 18%로 뒤를 이었습니다. (5대) 암에 속하는 대장암은 해마다 3만 명가량의 환자가 발생하고 있지만 기존 유전자 변이로 설명되는 사례는 전체의 30%에 불과했는데요. 국내에서 대장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3차원 유전자 지도가 처음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대전문화방송 김윤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해마다 발생하는 암 환자는 24만 명 안팎. 이 가운데 대장암은 지난 2020년 기준 2만 7천여 명의 환자가 발생해 갑상선암과 위암에 이어 3위를 기록했습니다. 초기 별다른 증상이 없어 증상이 나타나면 3기 이상으로 진행된 경우가 많아 위험한 데다
기존 유전자 서열 분석으로 설명할 수 있는 대장암은 전체의 30%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자마다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종양 유전자 정보를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는 3차원 유전자 지도가 처음 만들어졌습니다. 카이스트와 서울대병원 공동 연구팀이 40명의 대장암 환자 암 조직을 입체적으로 분석해 실타래 같은 공간에서 맞닿은 특정 인자가 비정상적인 영향을 끼쳐 암을 진행시킨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DNA라고 하는 것이 막 이렇게 실타래처럼 꼬여있는 형태로 이 몸 안에 존재를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새로운 상호작용이라는 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상호작용이 바뀌면은 결국에는 어떤 특정 유전자의 발현이 증가할 수도 있고, 암세포와 종양 유전자를 정확히 구분해내는 인공지능 덕분에 빠른 분석이 가능했습니다. 지도를 보며 위치를 확인하고 길을 찾듯 맞춤형 치료의 길라잡이가 될 전망입니다. 암이 발생하는 데 관련되는 새로운 유전자 조절의 기전과 또 대상 유전자를 더 많이 발굴해서 환자 치료나 뭐 이런 예후, 그다음에 신약 발굴 뭐 이런 데로 이어질 수 있다. 연구팀은 3차원 유전자 지도에 나타난 종양 유전자의 특성과 기능을 분석해 환자별로 가장 효과적인 약물 치료 등도 제시할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유미입니다. 택배가 오지 않는 건 물론 장마철엔 툭하면 고립돼야 했던 산골 마을에 택배가 도착했습니다. 택배를 가져온 건 다름 아닌 드론이었는데요. 10월까지 실증 사업이 이어지는데 이 마을 어르신들이 계속해서 택배를 받아볼 수 있을지는 아직 불투명합니다. 원주문화방송 이병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영월의 한 나루터. 강을 가로질러 줄이 쳐져 있고 마을 주민은 줄을 잡고 배를 끄는 이른바 줄배로 마을에 들어가야 합니다. 이 때문에 택배도 강 건너까지만 배달됩니다. 산으로 돌아가는 길도 있는데 30분에서 1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배를 이용하는 게 빠릅니다. 문제는 장마 기간인데 일단 물이 불면 고립됩니다. 물이 너무 많아서 위험하고 뱃줄을 끊어야 될 상황도 있고 그래요. 아, 그 정도로요? 물이 여기까지 차니까 거의 보름에서 한 달간은 갇힌다고 봐야죠. 이 지역에 오는 10월까지 지역 농협마트에서 구입한 물건을 드론으로 배송받는 드론 택배가 운영됩니다. 제가 실제로 주문을 해보겠습니다. 오후에 출발하는 드론으로 배송을 받기 위해서 여기 있는 선크림을 하나 바로 주문을 해보겠습니다. 주문이 들어오면 드론 업체에서 시간대별로 마트에서 물건을 모아 가져오고 5kg 안에서 드론에 실어 나릅니다. 5kg을 넘으면 나눠서 배송됩니다. 수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루 3차례 다닙니다. 국토교통부 드론 실증도시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영월군이 시행하는 것이어서 일단 배송비는 무료입니다. 저새마을 말고도 비가 오면 계곡이 넘쳐 차량이 드나들기 힘들어지는 송이길 마을, 영월군 동강 오토캠핑장 등 3곳에서 배달받을 수 있습니다. 안전 문제로 비행 승인까지 제약이 많지만 발전 가능성도 큽니다. 송전탑들이나 아니면은 길가를 건너갈 때 4차선 이상의 도로를 횡단하기 위해서 좀 제약사항들이 좀 있다 보니까 확대를 하다 보면 안전적인 문제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그런 안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저희도 많이 모색을 하고 있고. 현재 개발 중인 최대 15kg을 적재하는 드론도 이번 사업이 끝나기 전 선보일 수 있을 걸로 예상됩니다. 드론을 이용하면 산골 마을에서도 택배를 이용할 수 있다는 건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시범 사업에 계속 선정되려면 매년 재신청이라는 걸 해야 하고 시범 사업이 끝난 뒤 실질적인 사업 모델이 나올 수 있을지도 미지수입니다. 산골 오지 드론 택배, 첫 발은 내딛었지만 상용화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내년도 고등학교 신입생 배정 방식에서 후지원 선택 학교의 숫자를 70%로 상향 조정하고 학생 거주지에서 통학거리를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시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4년도 고등학교 신입생 전형 요강을 확정해 공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청은 49개 평준학 일반고의 특정 지역과 학교 쏠림 현상을 개선했고 예술고와 자연과학고, 동일 미래과학고의 특별전형 부문에서 일부 변동이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학교별 전형 주요 내용은 교육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고 오는 10월 중 전형 요강 설명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광주시청에서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200일 가까이 농성 중인 보육대체교사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종노위는 어제 앞서 지방노동위원회가 인정한 광주시 사회서비스원 보육대체교사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는 인정되지 않는다며 재심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한편 광주시 출연기관인 사회서비스원 소속 보육대체교사 노조 측은 올해 초 계약기간 종료를 통보받자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광주시청에서 200일 가까이 농성 중에 있습니다. 폭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폭염특보가 점차 확대 강화되고 있는데요. 광주와 화순, 나주, 담양 그리고 구리와 해남 지역에서는 폭염경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낮 동안 체감온도 35도 안팎까지 올라 정말 덥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에서도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33도 안팎의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동안 훌쩍 오른 기온이 밤 사이에도 쉽게 내려가지 않으면서 전남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열대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목포와 여수, 진도에서도 밤사이 최저기온이 25도를 웃돌았습니다. 밤낮으로 이어지는 더위에 건강 상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도 오후 들어서는 소나기가 지날 가능성이 있는데요. 대기가 무척 불안정한 전남 동부 내륙으로 5에서 40mm가량의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시간당 30mm 안팎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릴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어제만큼이나 더운 날씨 예상됩니다. 광주의 현재 기온 이미 25도 안팎 보이고 있고요. 한낮 기온도 34도 안팎까지 치솟겠습니다. 목포와 무안, 영암에서도 32도 안팎의 뜨거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고흥과 여수의 낮 기온 30도 안팎 예상됩니다. 먼바다를 중심으로 연일 풍랑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2m에서 2.5m로 조금 높게 일겠고요. 너울도 유입되겠습니다. 주말 동안에도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광주의 한낮 기온 33도에서 34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